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인 뉴욕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관세, 지난주에 앱스틴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 계속 전해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라 밖에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폭주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폭주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든든한 후원 세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만 봐도 즐겁고 웃음이 나는 바로 그 세력, 미국 민주당입니다. 야당인데 정말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망했습니다.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못하면 사람들이 민주당한테 기회를 줘볼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안에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14조 원 소송을 벌이고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근 기사예요. 민주당의 지지율이 3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로 지금만큼 민주당이 인기가 없을 시절이 없었다. 민주당의 비호감도가 지금 얼마냐면 63%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2가 민주당이라고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를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관세, 외교정책 다 싫은데 불안한데도 만약에 지금 선거를 하게 된다면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뭐냐면 호감도에서 비호감도를 뺀 겁니다. 그래서 0을 기점으로 위면은 그래도 호감도가 높은 게 될 거고 0 밑으로 내려오면 비호감도가 큰 거죠. 근데 민주당은 항상 인기 정당이었어요. 선거에서 지더라도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았던 정당입니다. 그런데 2015년, 6년 오바마 대통령 말기, 트럼프 대통령 등장 시기까지 0 정도를 찍다가 이후로는 급전직하를 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0%입니다. 호감도가 33, 비호감이 63. 이 정도면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서 사실 살아나기 힘들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공화당은 반대로 원래 비호감도가 높은 정당이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로는 상당히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민주당보다는 훨씬 낫죠. 민주당이 완전히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인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년 대선에서 크게 졌잖아요. 졌는데 아무도 우리가 왜 졌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질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이 아직도 뻣뻣합니다. 이게 작년 토론 때 장면인데 당시 해리스 후보의 표정에서 모든 게 드러나요. 이런 사람을 찍는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정말 격떨어지네. 그런 표정이잖아요. 이 태도를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부터 보수까지는 이런 태도가 짜증이 나는 거죠. 원인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부터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언론들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포퓰리스트, 그러니까 혹세무민하고 막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하면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미국의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던 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어야 했던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게 미국 지도예요. 미국 지도인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로스앤젤레스나 라스베가스, 뉴욕 요 정도를 보고 관광을 하고 돌아가십니다. 멋있죠. 삐까뻔쩍하고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 나가보면 휘황찬란하고 이것이 천조국이구나. 미국은 여전히 잘 나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몇몇 번쩍번쩍하는 도시에서 단 1시간, 1시간 반만 차를 타고 움직여도 이런 데들이 쏟아집니다. 예전에 장사가 엄청 잘 됐던 대형 쇼핑몰인데 이제 이렇게 좀비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문을 다 닫고 폐허가 되어버린 곳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미국에 1000곳 이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미국 곳곳이 썩어가고 있고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제조업이 망가져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미국의 전체 일자리 중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1950년대만 해도 한 30% 이상이 제조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10% 밑으로 내려와서 7%, 8%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 12명, 13명 중에 단 1명만 제조업에서 일하고요. 80%는 서비스업에서 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된 일자리 혹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일자리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금도 좀 높은 수준이고. 근데 그 일자리가 이렇게 줄어들고 80%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서비스업, 팁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사람들의 어떤 분노, 절망 이런 게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치인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거의 내놓지 않았었어요. 세계화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게 흐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15년,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듣기에 간단한 해법을 내놔요. 중국 때문이다. 이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분노가 있던 사람들에게 워싱턴에 있는 그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당신들한테 그동안 세계화라는 세뇌를 해왔는데 사실은 중국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중국을 끌어안으면 중국이 우리 편이 되고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퍼주기만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신들만 어려워지고 얻은 게 없더라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에 이렇게 중국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아까 그 제조업 일자리 그래프와 맞물려 보면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중국에 물건이 많이 들어올수록 일자리는 꺾였다라는 상당히 단순하면서도 한 번 듣고 이해하기 쉬운 결과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을 시기에 주류 언론과 그다음에 주류 정치인들은 헛소리라고 치부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강조하면서 차이나라는 발음을 더 좀 세게 더 좀 길게 이렇게 발음한 걸 막 묶어가지고 차이나 발음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기도 했었어요.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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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그 정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영부인이던 미셸 오바마가 나서서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합시다라고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That when someone is cruel or acts like a bully,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이때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도 그랬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참 명연설이다, 멋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더 좀 고급지게 가보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사람들이 고양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약간 움직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럼 로우라는 거야? 우리가 던진 질문은 천박한 거였어? 당신들은 그렇게 고급이고? 라고 하면서 약간 더 분노가 치밀게 됐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더 응집을 하면서 결국은 예상을 깨고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이 지났죠.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겪어봤는데 중도층 입장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뭔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다. 좀 시끄럽기만 하더라. 라고 약간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기회를 주죠. 2020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이쯤 됐으면 2020년에 집권을 하는 순간 왜 우리가 2016년에 졌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새로운 답을 민주당이 내놨어야 했는데 고하이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굉장히 품격 있게 가버려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 시기가 세 가지 사진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뉴욕 시내에 있는 루즈벨트 호텔이라는 곳의 작년 사진이에요. 2023, 2024 코로나가 끝나면서 난민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시간상 설명을 좀 줄이면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런 난민들이 오면 법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 한복판에 있는 루즈벨트 호텔을 뉴욕 정부가 잡아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난민들 한 사람을 먹이고 재우는데 하루 평균 얼마가 들어갔느냐? 뉴욕 예산이 400달러가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이 들어갔어요. 한 사람당. 지난 3년간 쓴 돈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외곽에 사는 혹은 저소득층,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나는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돈 버는데 세금은 악착같이 떼가고 나는 혜택도 별로 못 받는다라고 절망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 세금을 떼가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룻밤에 60만 원씩 준다고? 화가 나죠. 앞뒤 다르고 그냥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나한테 해법을 주지 않으면서 내 돈이 이런 데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분노를 하고, 두 번째는 민주당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주요 도시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를 점령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은 범죄도 잘 못 다스린다는 그 프레임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포틀랜드 같은 도시는 사실상 모든 마약을 합법화를 해버립니다. 마약을 하다 걸려도 경범죄 처리를 했어요. 이건 개인의 선택의 영역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틀랜드, 펜실베이니아,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민주당 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이거 치안도 잘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고, 세 번째, 문화면에서도 사람들이 좀 화가 난 거죠. 성별 혹은 인종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해서 좀 더 나가버리니까, 우리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디즈니의 인어공주, 디즈니의 백설공주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구성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흥행도 실패했던 것이 중도에서 보수까지 사람들의 성향과 너무나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내가 낸 세금 엉뚱한 데로 나가, 사회적으로는 치안, 마약 문제 해결 못해,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람들의 공감대가 생기다 보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내놓으라는 답은 안 내놓고 도대체 정권을 줬더니 뭘 하는 거냐라는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후보가 바뀌었죠. 해리스 후보가 되는데 처음 됐을 때는 사람들의 기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도층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 좀 젊어졌어. 그러면 뭔가 민주당만의 어젠다가 나올 수 있겠구만. 트럼프와 맞설 수 있는 민주당의 해법을 내놓을 수 있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선으로 가면 갈수록 해리스 후보의 전략은 딱 하나였습니다. 트럼프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4년 동안 실망했던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가 많은 집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 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팁에 붙는 세금 없애주겠다라고 하면서 옳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쪽이 듣고 싶었던 해답을 내세웠고 결과적으로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뉴욕, 뉴저지는 민주당 텃밭이에요. 민주당이 깃발만 꽂으면 모든 선거가 끝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해놓은 건데, 파라면 파랄수록 민주당, 빨가면 빨갈수록 공화당. 이게 2016년 선거 결과입니다. 보시면 여기가 맨해튼이거든요. 파랗죠. 새파랗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브루클린, 브롱스, 여기 뉴저지 지역까지 파란색이 완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파란색이 굉장히 옅어졌어요. 거의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옅어진 부분도 있고, 이게 대도시들 빼면은 중간중간에 빨간색들이 치고 들어와서 한마디로 트럼프 지지세가 커진 걸 보면 얼마나 민주당에 대한 반감, 실망이 컸느냐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6개월 이상이 지났죠. 그러면 이쯤 되면 두 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졌으면 민주당이 바뀌어야겠죠. 뭔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왜 졌는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답은 무엇인지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민주당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요.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 올해 있을 뉴욕시장 선거입니다. 11월에 뉴욕시장 선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욕은 무조건 민주당이 됩니다.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돼요. 민주당원이 공화당원의 6배예요. 공화당은 후보를 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이번 선거에 본선에 나왔습니다. 세 사람 다 뿌리는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나중에 다 듣고 나시면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1번 타자 에릭 아담스, 현재 뉴욕시장입니다.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탈당을 했어요. 왜 탈당을 했느냐? 작년에 검찰 조사 결과 튀르키예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에 못 나올 상황이 됐는데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기소 직후에 사면이 됐어요.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사면을 했느냐? 이게 재밌어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뉴욕시장은 우리가 못 먹는 거 한마디로 흔들어 놓자 라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이번에 뉴욕시장 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를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당 주류가 그러면 우리 쪽은 이 후보를 내겠다라고 내세운 2번 타자 앤드류 쿠오모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뉴욕 주지사였고 본인도 뉴욕 주지사를 3번을 한 지역의 아주 명문 가문의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5년 전에 주지사를 하다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성추문이 또 터져서 그 문제가 지금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찍을 거야 그러면? 그리고 앤드류 쿠오모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시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을 찍긴 찍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찍으라고? 라고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후보를 찾은 게 이 사람입니다. 조란 맘다니, 33살 뉴욕시 의원이고 무슬림이에요. 사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하이를 해버리는 거예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젊은 사람들, 뉴욕의 핵심 그 지지층들이 고하이를 해버렸어요. 이 사람의 주된 선거 공약은 뭐냐면 최저임금 2배입니다. 30달러를 올리겠다. 1시간에 4만 원을 넘는 돈을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렌트를 동결하겠다. 월세를 동결하고 버스 보육을 공짜로 하겠다. 그리고 세금을 부자들한테 걷겠다. 라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뉴욕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결과적으로 보면 앤드류 쿠오모가 당내 경선 결과를 불복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해서 3명이 맞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부패 혐의자, 성범죄 혐의자, 고하이 사회주의자 셋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3명을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죠. 누가 되든. 민주당이 망했다는 걸 그대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재건축을 해야 돼요.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완벽하게 끝내야 되는데 계속 플래카드 걸어놓고 정상 영업을 한대요. 여길 누가 갑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내려앉아버린 상태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박 웃음을 지으면서
내년 뭐 중간 선거 물론 뭐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재 스코어로 가면 내가 이겼네. 예, 아마 그렇게 내년 중간 선거를 이기고 나면 임기 끝까지 아무런 걸림돌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압력도 더 강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을 막아설 변수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미국의 물가. 이 물가가 터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려운 외곽에 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화가 치솟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스코어로는 아직까지는 눈에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 대통령직을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물가 부분은 다음번에 또 따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나서 아, 미국이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어디 가서 또 한번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마련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깐깐남인 뉴욕은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